푹 얘기하시죠 뭐. 예, 뭐 아무래도 저도 사실 푹 서비스가 조금 가장 많이 좀 이렇게 눈에 들어왔는데요. 네. 저는 뭐 푹만 쓰는 게 아니고 뭐 티빙, 우리 그 아시는 모 이 지인이 이렇게 하도 미셔 티빙이랑 푹을 같이 쓰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제가 집에서 TV를 보지 않고 모바일로 이용을 해왔는데 이제 이게 유료화가 된다는 이슈는 굉장히 크게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무료 서비스였죠? 예, 무료였죠. 네. 예. 다 무료였나요? 모든 VOD는 네. 안 했었잖아요. VOD는 없었고요. 푹 네. 자체의 서비스가 뭐 단순했지만 무료로 계속 네. 진행이 됐었죠. 근데 이런 서비스들 보면 보통 광고 수입 같은 게 있을 텐데 왜 유료화가 되는지 소비자들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무료였다가 또 유료니까 굉장히 반감도 그쵸. 있을 것 같고. 줬다 뺏는 느낌이죠? 네. 기분 나빠요. 속상하네요. 네. 그 네트워크하고 이제 서버 비용이 사실 굉장히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푹 같은 경우 사람들이 보면 볼수록 지금 그 비용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그거는 이제 보전을 해야 되고요. 그 일환으로 지금 유료화가 시작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어쩌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수순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MP3나 뭐 이렇게 음악을 다운받아 듣다가 지금은 유료로 이렇게 돈을 내고 네. 뭐 무제한 스트리밍 같은 거 지금 별로 부담 없이들 보고들 듣고들 계시잖아요. 네. 그 수순으로 왔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푹 서비스 쓰실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유료로 쓰실 거예요? 저는 이제 유료로 뭐 충분히 컨텐츠가 더듬지 마시고요. 네. 뭐 충분히 이제 컨텐츠가 볼만하고 네. 그리고 가격이 리즈너블하다. 그러면 충분히 쓸 수 있죠. 가격이 리즈너블. 3,900원인가요? 지금 뭐 들리는 뭐 소문에 의하면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900원 정도가 지금 네. 책정이 돼 있고요. 그 원래 이제 정상가는 이제 9,900원인데 어우, 비싸네요. 약간 비싸다고 네.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게 실시간만 보는 게 아니라 과거 VOD까지, 과거 동영상까지 VOD 까지. 전부 다 볼 수가 있으니까. TV 다시 보기. 그렇죠. TV 그러니까 다시 상당히 보기를 그 이제 여러 가지 유료화에 포함된 거죠.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딱 나오면은 관련된 지금까지 드라마가 쫙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뭐 10년 전 드라마, 네. 뭐 옛날에 처음에 뭐 고소영과 강동건이 풋풋했던 시절의 드라마 이런 거 언제든지 찾아볼 수가 그럼 있으니까 소팅을 그런 것들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바라는 거죠, 사실. 중요한 트렌드, 네. 그러니까 중요한 트렌드라고 봐야 되는 게 이제 이런 거죠. 뭐냐면 저도 그 집에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저희 와이프는 액티브엑스 깔기 싫어서 그 인터넷 쇼핑을 절 시키는 사람인데 결제가 어렵다고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컴퓨터에서 컴퓨터를 켜고 MBC든 SBS든 홈페이지에 가서 수많은 단계를 거쳐야 그 컴퓨터에서 TV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 그쵸? 힘들어요. 네. 저도 한번 가봤는데. 거의 돌아버립니다. 거의 돌아버리는데 물론 거실에서 TV 보면 제일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애들 때문에 애들 공부 방해가 된다고 거실에서 TV를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이폰에서 뭐 안드로이드 폰에서 그냥 푸브로 이제 방송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심지어 방이 하나에 저랑 이렇게 둘이 한 방을 쓰지만 저는 이제 당연히 일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대화 상대가 없으니까 이거 들고 그냥 맨날 이어폰 끼고 TV 보고 있는 거죠. 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정말 개인 TV인 거거든요. 네. 예, 개인화된 TV인 거고 내가 원하는데 심지어 침대 위든 화장실 안이든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TV인 거죠. 지하철도. 근데 저는 왜 이런 걸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다는 걸 강조하실까 그랬는데 보니까 아이폰을 쓰시고 패드를 쓰시네. 그러니까 DMV를 못 보시니까 그 이게 데이터망으로 아니, 전송되는 영상을 볼 수밖에 없는 그렇게 상황이다라는 말하면 거 뭐 저 아닌가요? 안드로이드 노트도 들고 다니는데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실시간 스트리밍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죠. 이 VOD가 핵심인 거예요. 푸쿠라는 게 만약에 이번 유료화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게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컨텐츠 사업자가 주로 이제 다른 플랫폼 사업자에 업혀가지고 비즈니스를 했었잖아요. 근데 네. 이 푸쿠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SBS하고 MBC가 나름 합자 회사를 만들었고 최근에 KBS까지 동참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 국내에 있는 볼만한 컨텐츠가 거기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대부분 방송 공중파에 많이 의존을 하잖아요. 사실 이 정도로 이렇게 규합이 돼가지고 컨텐츠 사업자가 자신만의 플랫폼을 만들려는 시도를 해서 성공까지 이룬 케이스는 뭐 전 세계적으로 많지가 않거든요. 물론 이제 미국에 훌루도 있었고, 근데 영국에서 이제 비슷한 시도가 있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정부 공정위에 그 제재가 걸려가지고 무산된 그런 경과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푸쿠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공정위에서도 별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됐기 때문에
이번 유료화의 성패 여부에 따라서 그 향후 우리 굉장히 볼만한 볼거리를 그 이제 관전 포인트를 제공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이렇게 긍정적인 요인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3개 공중파 방송이 하나로 모여서 그동안에 자기들이 만들어낸 컨텐츠를 한 군데 모아서 큐레이션 해주겠다. 좋은 점이 분명히 있는데 또 역으로 그로 인해서 좀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점이냐면 셋이 분명히 이해관계가 다르거든요. 누구든 뭔가를 장악을 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그래서 지금이야 초기 단계고 시장이 없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무엇인가 합종 연행을 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안에 있는 생각들은 또 다를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분란이 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발전을 하고 좀 더 뭔가가 가야 되는 방향에 있어서 서로 이제 의견 조율이 안 돼서 발전이 안 될 수 있는 네. 고착 상태가 또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방송 서비스인데 방송 서비스 내용 자체가 사실은 공중파에서 방영되는 콘텐츠를 가지고 장사를 해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KBS가 그동안 끼어들지 못했던 이유가 이제 공영방송이고 공영방송은 시청자의 수신료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이걸 팔아먹으면 곤란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팔아먹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지점 KBS도 들어가 있고 지금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이 지점에 유료화되고 이 유료화된 서비스가 과연 성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 DMB, 위성 DMB는 이미 그 전파를 반납하게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DMB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제 미디어의 전반적인 흐름 속에 이 서비스가 있는 거죠. 이 그렇죠. 네 푸크가. 분들은 그러면 성공할 것 같다, 아니다. 의견 궁금한데. 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짧게. 그러니까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리스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봤어요. 근데 길어. 짧게 얘기를 해. 딱 두 개. 달랑 두 개. 달랑두개. 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지금 많이 해소가 됐어요. 과연 그렇게 입김이 큰 방송사 3-4개가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사실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2년 걸렸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알기로는. 일단 지금 앉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리스크 하나가 많이 줄었어요. 또 하나의 리스크는 뭐냐면은 본방, 그러니까 원래 본체, KBS, SBS, MBC 들의 그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본방을 보고 그 본방을 많이 보기 때문에 거기서 비싼 프리미엄을 붙여서 광고를 파는 것이 원래 방송사의 목적이거든요. 시청률에 의해서. 근데 만약에 이제 푸크가 잘 되거나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약간 조금 헷갈려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돼도 약간 좀 골치가 각각 아플 수가 있어요. 만약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다른 리스크들이 함께 이제 무너져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할까요? 뭐 푸크라고 되게 좀 이렇게 정감 있게 자꾸 말씀하셔고 푸크 이러는데 이제 푸크 서비스가 저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유료화는 실패다. 유료화가 실패가 아니라 푹 서비스 자체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개가 같이 모여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선까지만 같이 갈 수 있어요. 언젠간 깨진다. 언젠간 깨지게 돼 있는데 언젠가 깨지는 순간에 분명히 이거보다 더 나은 서비스가 또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나은 생각이 서비스가 나올 거다. 저는 발전하는 방향으로 봅니다. 다만 푹이 아니다. 푹 자체가 최종은 아니다. 저는 뭐 정리하고 다음 서비스로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비슷한 얘기지만 푹 서비스 같이 저는 이제 모바일 서비스. 그러니까 결국 그 거실에서 TV를 보는 게 아니라 사실상 개인화된 방송이라는 측면에선 이건 갈 수밖에 없는 트렌드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렇다면 그런 미래를 현재 세계 방송사들이 정신 차리고 보고 있다면 이 서비스는 반드시 살려야 되는 서비스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역차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되네요. 티빙이라든가 뭐 다른 서비스들 많잖아요. 또 IPTV 서비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감안하면서 아마 서비스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